지난 열흘간 뉴욕시 대중교통에서만 3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범죄 건수가 5개월 연속 10,000건을 돌파해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이 올겨울 더 위험한 코로나19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10월 가정폭력 방지의 달을 맞아 퀸즈 플러싱 일대에서 가정폭력 방지 침묵 행진을 개최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 부스터가 이제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 도시도 더 강력해질 수 있죠. 오늘 부스터를 접종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최신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최신 부스터는 12세 이상으로 마지막 백신을 접종한 지 최소 2개월이 지난 모든 주민이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백신파인더를 방문하거나 877-829-469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열흘간 뉴욕시 대중교통에서만 3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경 브롱스에서 한 남성이 버스 안에서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뉴욕 지하철역에서도 2명의 다른 남성이 칼에 찔려 사망하면서 이번 사건은 지난 열흘 동안 뉴욕시 대중교통에서만 발생한 3번째 살인사건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는 브롱스의 지하철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으며 한 주 전에는 브루클린 L열차에서 한 남성이 노숙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버스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칼에 찔려 사망했으며 범인은 즉시 현장을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ABC 보도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뉴욕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위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뉴욕시경에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범죄 건수가 5개월 연속 10,000건을 돌파해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2022년 9월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시에서 발생한 7대 주요 범죄는 11,057건으로 1년 전보다 15.2% 증가했습니다. 또 이는 올해 5월 처음으로 7대 주요 범죄 발생 건수가 10,000건을 넘어선 후 9월까지 5개월 연속 10,000건을 넘었고 특히 4개월 연속 11,000건을 돌파한 것입니다. 지난달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절도가 1,409건으로 1년 전보다 22.7% 폭증했고 자동차 절도가 1,215건으로 전년보다 21.5%, 중절도가 4,552건으로 21.3% 증가했습니다. 또 강도 사건은 1,508건으로 전년보다 16.4%, 강간은 145건으로 10.7% 늘어난 반면 살인사건은 39건으로 23.5%, 폭행은 1.3%로 각각 줄었습니다. 한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발생한 범죄는 1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어난 반면 주택에서 발생한 범죄는 485건으로 전년보다 4.7% 줄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이 올겨울 더 위험한 코로나19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지난 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생성된 면역 반응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겨울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항상 존재하며 우리가 팬데믹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신경한 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파우치 소장은 지난해의 경우 여름에는 확산세가 주춤하다 겨울에 확진자가 기록적으로 늘었다고 상기시킨 뒤 올 겨울에 전염성이 더 강한 변이가 나타나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더 강한 변이의 출현이 예상되는 만큼 오미크론 변이 등을 더 잘 막아낼 수 있는 업데이트된 백신을 맞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10월 가정폭력 방지의 달을 맞아 퀸즈 플러싱 일대에서 가정폭력 방지 침묵 행진을 개최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지난 7일 오후 5시 백구경찰서 앞에 모여 퀸즈 도서관까지 행진하며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예방 중요성에 대해 알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을 비롯해 샌드라 황 시의원, 그리고 백구경찰서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뉴욕 필그림 선교 무용단의 북 퍼포먼스와 함께 침묵을 깨자는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매년 침묵을 깨고 폭력을 없애자는 주제를 알리기 위해 진행된 침묵행진은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청할 곳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지혜 소장은 이날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의 끊임없는 성원 덕분에 뉴욕 가정상담소 연례 침묵행진이 뜻깊은 25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사회에서 침묵을 깨고 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정상담소는 폭력의 피해자라면 누구나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단기거주 쉘터 제공, 카운슬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시주정부 혜택 지원, 장기주택 프로그램 연계, 경찰 신고와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동부 퀸즈를 대표하는 지역 정치인들이 관할 경찰서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토비엔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과 에드 브런스틴, 다니엘 로젠탈 주 하원의원들은 칼리지 포인트, 와이스톤, 베이테라스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경찰서가 필요하다고 뉴욕시경국장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다운타운 플러싱에 위치한 백구경찰서가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범죄로 지역 주민들이 경찰의 방치와 무관심을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은 현재 칼리지 포인트에 위치한 뉴욕시경 아카데미 내 경찰서를 신설할 것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의원들은 백구경찰서 관할 지역 범죄율이 81%나 급증했고 경찰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새 경찰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인 유학생이 법원에 출두하면서 현지 취재진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인디애나주 법원에서 한인 유학생 A씨에 대한 첫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A씨는 법정 문 앞에서 왜 살인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협박당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협박당했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44분쯤 인디애나주 퍼듀대 웨스트 라피엣 캠퍼스 내 기숙사 중 한 곳인 맥커천 홀에서 룸메이트 룬 매니씨 채다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사이버 보안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다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4학년 학생으로 A씨와 기숙사 2인실을 함께 써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30%가 3개월 이상 증상을 겪는 롱코비드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기 환자의 25%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 전역에서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들의 3명 중 1명꼴인 29.6%가 코로나 증상을 3개월 이상 겪는 롱코비드, 즉 장기 환자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감염자 4명당 1명꼴인 25.1%는 롱코비드 고통으로 일상생활에서 심각하게 제약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장기 코로나 환자들이 3개월 이상 겪고 있는 증상들은 만성 피로는 물론 호흡곤란, 인지장애 등인 것으로 CDC는 밝혔습니다.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장기 코로나 환자들 가운데 수백만 명이 아예 일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DC에 따르면 연령별로는 40대에서 50대, 성별로는 여성, 인종별로는 히스패닉과 라티노, 그리고 흑인이 롱코비드와 장기 코로나 고통을 겪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한 뉴저지주 정부의 반대가 거세지자 시행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일 머피주 지사는 지난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혼잡 통행료 시행을 위해 연방정부가 완벽한 환경 영향평가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서도 뉴저지 통근자에 대한 이중부담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혜택이 뉴저지에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던 머피주 지사가 문제 제기의 수위를 더 높인 것입니다. 머피주 지사는 출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맨해튼으로 가야 하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것이라며 사전에 뉴저지주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요청한 추가 연방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 포괄적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추가 환경 영향평가가 시행될 경우 현재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로 예정된 교통 혼잡료 시행이 다시 수년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의 핵 위협을 아마겟돈에 비유한 데에 대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물론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이 지나친 표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위해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의 아마겟돈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문제를 언급할 때는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고 답변해 바이든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CNN과 인터뷰한 미국 정부 관리도 경각심을 주는 정보가 있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핵 대비 태세를 변경했을 텐데 핵 대비 태세는 변화가 없다. 놀라운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무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해당 발언들은 어쩌면 지난 수십 년간 최대의 외교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4년간 푸틴 대통령에 대해 억지력을 행사했지만 바이든은 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약 핵 위협이 있다면 미국 대통령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가 아니라 진지하게 국민에게 알렸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강하게 반격하며 일부 지역의 전세를 역전시킨 것에 대해 미국이 지원한 하이마스가 1등 공신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배치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가 군사 전략의 혁명에 가까운 효과를 발휘하면서 러시아군 지휘본부나 탄약고, 교량을 파괴하고 보급로 차단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하이마스 부대는 동부 돈바스 지역을 뚫고 들어오는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아낸 데 이어 후퇴하는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공격했으며 남부 헤르손 전선에서 이뤄낸 진전의 70%가 하이마스 덕분으로 평가됩니다. 하이마스가 효과를 발휘한 것은 사거리와 정밀도, 기동성 등이 조합된 무기여서 재래식 발사대 수십 기가 해낼 일을 한 번에 해냈기 때문이며 지원 병력과 군수 물자 보급의 측면에서도 전장의 모습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 포병 무기는 정밀도가 떨어져 주변 지형을 평탄화시킨 뒤에야 사용이 가능하고 목표물 하나를 타격하기 위해 1에이커에 수십 발을 쏴야 하지만 하이마스는 장갑 트럭에 장착돼 있어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하이마스는 지난 6월 미국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때부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으며 실제로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러시아군이 2달여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를 다시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주요 도시에도 미사일이 쏟아지면서 5명이 숨지고 10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재학 기자가 전합니다. 도심 길가에 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되는 큰 웅덩이가 패이고 다친 시민들은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로엔 불탄 차량들과 시신도 눈에 띕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전 8시 15분쯤 정부 청사 등이 자리한 세우첸코 지구를 포함해 키우 도심 곳곳을 러시아군이 75발의 미사일로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가운데 40여 발은 요격에 성공했지만 나머지는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키우 외곽의 다리도 폭격을 맞아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키우 외 서부 러비우와 드미프로 등 다른 주요 도시에도 공격이 감행됐는데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경찰은 밝혔습니다. 수도 키우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 70여일 만입니다. Сьогодні будьте, будь ласка, в укриттях. Завдяки допомозі наших військових все буде нормально. Завжди дотримуйтесь правил безпеки. Завжди пам'ятайте, Україна була до.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금 전 안보 회의를 통해 미사일 보복을 인정하며 추가 테러엔 가혹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크림대교 폭발이 일어난 지 반나절도 안 돼 우크라이나 남동쪽 자포리자 주거지에도 미사일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개인 주택과 고층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1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Тут нема ж нічого, ні предприятій ніяких, ні воєнних, ні ніяких промишлених предприятій немає. За що нас?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을 테러로 규정한 직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공격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SBS 배재학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올해 20세의 골프 신동 김주영 선수가 어제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시즌 2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60센트인 1종 영구 우표 가격이 내년 1월 22일부터 63센트로, 현재 57센트인 1종 보통 우표 가격은 60센트로 각각 인상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물망에 올랐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롬비아대 의료센터와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이 로버트 헤든 전 콜롬비아대 교수의 여성 환자 147명 성폭행과 관련해 1억 6,5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맨해튼 제이콥 제비치 센터 인근에서 흑인 여성이 50대 한인 남성이 주차한 차량을 몽둥이 등으로 10분여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월 첫 주인 지난주 테슬라 주가가 무려 16% 가까이 폭락했으며 이는 2020년 초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지난 7일 메가밀리언 복권 잭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내일 밤 추첨하는 잭팟 당첨금이 최소 4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고션하이테크가 23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미시건주에 배터리 소재 공장을 건설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0월 10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